안녕하세요. 코인여다 김영입니다. 요즘 집중적으로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트코인은 상당히 수가 많죠. 이게 코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알트코인이 불을 많이 갖다 줬어요. 지금까지도. 특히 2018년 그 무렵에는 이 알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봤고요. 제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알트코인 불장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집중적으로 알트코인을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내용이 명쾌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한번 써먹어 보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 수량은 그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종목이 있었다면 지금은 1000개가 됐으면 알트코인의 가격 비율이 10배가 많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 그래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오히려 60%란 말이죠. 비트코인 점유율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수량만 많아지고 있는데 돈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에 돈이 요즘 ETF다 뭐다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에 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알트코인이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것만 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한두 개 종목만 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알트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메인넷에 연동되거나 기축통화에 연동되겠죠. 안 그러면 그게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알트코인이 갑자기 기축통화 코인보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그것은 시총이 적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 사람만 투매를 해버려도요, 다들 놀라서 막 내던져버리니까 원래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5%만 떨어지면 이것은 뭐 30%, 50%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이렇게 엄청 떨어지죠. 그런데 다음에 오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메인넷 코인이 5%만 오랐다면 이것도 5%밖에 안 올랐잖아요. 50% 떨어지는데 5% 올라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를 때는 절대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의도적으로 사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사서 올려줄까요? 과연 비트코인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내가 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듣는데요. 알트코인을 싸게 사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때 구매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게 최하 가격일까요?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알트코인은 절대 싸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싸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을 사는 타임은 바로 작전 타임이죠. 그 작전 타임을 누가 시작을 할까요? 바로 그 알트코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측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수호 세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를 이제 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 꽃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나요? 자기가 자기 거를 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상 다른 작전 세력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야, 여기 들어오면 돈 벌 게 있어. 꿀이 있어. 그 불러 모을 수 있는 작전 세력들을 우리는 벌과 나비라 그래요. 이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 벌과 나비가 근처에 있지 않잖아요. 무관심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불러들이려면 강한 향기를 내뿜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20% 정도 올려가야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벌과 나비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20%대 동승하는 겁니다. 작전 타임을 처음에는 20%,
그런데 이 작전도 하다가 중단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땐 벌과 나비가 멀리 가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10%만 올려도 또 다시 작전하네 이렇게 해서 다 몰려듭니다. 그때는 이제 10%만 오를 때 우리도 동승을 하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반대로 그래요. 그 작전이 그냥 쭉 가면 장기 보유가 되는데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번 어느 순간에 쫙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걸 제가 침체기라고 그랬죠. 알트코인 침체기가 온단 말이죠.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고 의도적으로 도망가 버리는 방법, 치고 빠지기 전략이죠. 또 그게 뜻대로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바로 스탑 리미트 손절 장치를 해놓고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 알트코인만 왜 오르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항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내 코치박스라는 트레이딩 뷰 작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상승세로 가는데도 알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빡 떨어진단 말이죠. 시황 지수가. 그럼 우리가 어느 걸 추종해야 될까요?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상승세, 장세 다 좋은데 이때 알트코인은 별 볼 일 없다는 사인이 온단 말이죠. 그걸 알트코인 침체기라 그래요.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좋든 말든 그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지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때 도망 나와야죠.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당한다 이 말입니다. 유튜브나 정부나 기본적으로 대세와 관련된 것, 전체 시장 분위기와 관련된 것은 거의 90% 정도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전망을 내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대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은 그 대세가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이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보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누구의 주장이나 또 누구의 홍보나 이런 데 현혹돼서 안 돼요. 알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는 비트코인과 다르다. 내가 얘기하고 있고 장기 보유해서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자꾸 미련스럽게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요. 대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보는 방법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대세도 봐야죠. 장세도 봐야죠. 그 다음에 시세도 봐야죠. 그 다음에 온체인도 감시해야죠. 종목은 하나인데 우리가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종목은 많아도 우리가 따질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시황지수.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알트코인 거래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소개를 하죠. 제가 할 때의 경우라면 저는 주로 이 컴퓨터를 4분할 합니다. 4분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선정한 알트코인들, 즉 그것뿐만 아니고 이미 내가 대기 주문을 걸었거나 지금 거래 포지션 진입했던 코인들은 전부 즐겨찾기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진입도 하고 자동 정리하는 걸 해놨다고 해도 계속 미련스럽게 놔두면 안 돼요. 그쪽에서도 우열이 있어요. 어떤 거는 계속 올라가고 어떤 거는 천천히 올라가든가 횡보하고 이렇게 우열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놓치기 싫으니까 한 대여섯 개를 갖다가 우리가 걸러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물치기란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특정 코인을 낚시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물치기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딱 쳐놓고 거기서 포지션을 진입하면은 거기서 가만히 놔둬도 물론 되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싹수가 노란 것들은 빨리 빠져나가야죠. 공포 탐욕 지수, 시황 지수 안 보더라도 이거는 저쪽은 돈을 많이 갖다 벌어주는데 이쪽은 돈을 별로 안 벌어줘 하게 되면 빨리 빠져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쪽으로 합친다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관리는 여러 개를 동시에 관리하고 즐겨찾기도 하고 폰에 알림도 해놓지만 사실 그 중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트코인을 거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시황지수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시황지수가 침체기면 일단 미련 갖지 말고 나오세요. 그 다른 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떤 특정 코인에 목매달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알트코인이 우리 앞에 돈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황지수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 그물에 들어온 고기라도 우리가 분별합니다. 아, 이건 우리 거래 안 할 거야. 아, 이건 우리 앞에 돈 평소에 안 갖다 주는 코인이야. 이것을 아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 코인들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면요. 그물에 걸려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 네오라는 코인이 들어왔다. 아, 이게 17%가 올랐다. 작전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우리 작전하고 안 맞아요. 그거는 뭐 한 달, 두 달 해봐야 20% 안 오르는 걸 우리는 30, 40% 올라야 돈이 생기는데 안 하겠죠. 우리 앞에 돈 줄 수 있는 코인.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버리세요. 우리 앞에 돈 줄 수 있는 코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시황지수를 보는 겁니다. 저희 거래 기법은 유튜브로 사실 지금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그 거래 기법을 전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제대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다음 달부터 무료 강좌를 좀 실시할까 해요. 11월 2일 토요일은 그 무료 강좌와 관련된 세미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계획은 안 돼 있지만 특강 11월 2일 토요일은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확정돼 있습니다. 11월 12일쯤부터 이제 3개월 코스로 제가 강의를 해줄 건데요. 물론 오프라인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 동시에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는 차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인요다 김영입니다.